네, JTBC는 오늘도 추가로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공개합니다.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. 박상도. 네, 김만배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돈을 전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.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고문료를 줄 수 없어서 아들을 통해서 줘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.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됐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했습니다.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.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넬 방법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.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. 박상도. 그거는 그렇습니다. 아들한테 대담을 했습니다.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이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. 곧바로 김 씨가 받아 다시 아들을 강조합니다. 아니,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세 내고 가져가야죠.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,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받습니다.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. 뭐 그렇다면야. 근데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죠. 뭐 근데 4번 1번 이제 공무원기 전서부터 듣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. 법원은 김 씨의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네, 앞서 들은 김만배 씨의 육성은 50억 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 말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.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기자, 리포트에서 들은 건 일단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줄 거냐 이 얘기였죠? 네, 맞습니다. 방금 전 리포트에서 들으신 그 내용의 바로 앞부분, 그러니까 이 대화의 첫 부분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. 예. 영화기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제 그거 계획이 전이야. 이제 영화기는 알아. 내가 얘기해서 그냥 누구누구. 그냥 지나가는. 왜냐면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상담을 해야 되니까. 예, 이 50억 클럽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전달할지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녹음이 된 건데요. 예.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는 아들을 통해 전달하자 이런 얘기로 이어진 겁니다. 예. 앞서 이제 좀 더 세무 처리 얘기까지 나온 것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. 곽상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준다.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. 50억 클럽의 이름이 나왔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줘야 된다. 이런 구체적 논의가 있었습니까? 네, 50억 클럽 6명 중에 5명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변호사들에게는 고문료나 자문료로 주면 된다.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. 들어보시죠. 그거는 그걸 주시다면서요. 변호사들은 고문료로. 그럼 그건 세금 처리 되잖아요.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는. 네, 50억 원 전달 방법뿐 아니라 세금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고문료가 안 되니 아들을 통해서 주고 당시 50억 클럽의 변호사, 이른바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들은 그냥 고문료로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박영수, 곽상도 두 사람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. 예. 하지만 이 대화가 있던 2020년에는 각각 특별검사와 현역 의원,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채용이 불가능했습니다. 예. 네, 박 전 특검은 그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이 특별검사가 되면서 사직을 한 건데요. 대신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곽 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거고요.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잖아요.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료를 받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
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에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이 녹음 파일에 나온 계획 그대로 변호사는 고문료, 공무원은 자녀를 통해서가 실행이 되고 있던 겁니다. 예. 특히 이 변호사는 고문료로 주자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요. 실제 이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거는 참 편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. 들어보시죠. 변호사들이야 이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료 주는 거니까.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조인이야. 난 변호사들 그냥 따로 보였나? 근데 너무 삐뚤어지게 해가지고. 나는 이제 충분히 나는 예. 지금 녹취를 제가 며칠째 이 김만배 씨의 육성을 쭉 들어봤는데 들은 대로 본다면 이렇게 주자라고 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 실행이 된 거잖아요. 그런데 법원은 김만배 씨의 당시 녹취, 우리가 들은 육성이 허언, 쉽게 말해서 뻥이다. 그래서 증거 능력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안 된다. 이렇게 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요. 고문료 2억 원이 50억 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니까 예. 이 화천대유 고문계약과 50억 클럽은 무관하고 50억 클럽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놨습니다. 예. 하지만 1년에 2억 원을 받은 거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1년 만에 고문 변호사를 그만둔 겁니다. 만약 불거지지 않았다면 계속 고문료가 지급되면서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이서준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